안녕하세요, 브라운입니다. 오늘은 차트를 만들 때 묶음 막대 그래프 차트에서 전체 데이터의 평균선을 나타내는 그런 방법을 알아볼 텐데요. 이번 실습의 예제 파일과 완성 파일은 아래 더보기에 링크가 있습니다. 이 영상 시청하시면서 꼭 예제 파일, 완성 파일 다운로드 하셔가지고 실습 한번 따라해 보시길 바라고요. 자, 오늘 만들 게 어떤 차트인지 미리 한번 확인을 해보면, 자, 이렇게 전체 데이터가 있을 때 어떤 데이터가 평균보다 높고 낮음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이렇게 빨간색으로 평균선을 삽입하고, 또 그냥 이렇게만 봤을 때는 전체 데이터가 너무 많아가지고 한 번에 확인하기가 힘듭니다. 이때는 이렇게 스크롤 컨트롤을 삽입해가지고 일주일 단위로 원하는 날짜를 확인하면서 이렇게 각 일자별로 평균을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채널 구독, 영상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바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예제 파일을 이렇게 열고 막대 묶음 차트를 우선 삽입을 해볼 텐데요. 자, 우선 여기 A3셀 클릭을 해주시고요. 컨트롤 A를 눌러서 표 범위 전체 선택을 해주시고, 자, 삽입 탭, 그리고 차트 그룹에 이 막대형 차트 클릭을 해주시고 2차원 세로 막대형에서 묶음 차트를 클릭을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차트가 삽입이 되는데, 여기서 컨트롤 X 눌러주시고 위로 올라가서 컨트롤 V를 눌러가지고 붙여 넣어주신 후에, 자, Alt를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드래그 거나 크기를 조정하면은 셀 위치에 맞게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한번 작업을 해볼 텐데요. 자, 우선 당일 평균이라고 이렇게 F3셀에 입력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탭을 눌러서 G3셀에는 전체 평균 이렇게 입력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에버리지 함수를 입력을 해주시고 범위를 B4셀부터 E4셀까지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고, 클릭, 홈 탭 들어가셔서 소수점은 자릿수를 줄여서 자연수로 만들어 주시고요. 채우기 핸들 더블 클릭하셔가지고 전체 데이터 채워주신 다음에 전체 평균은 다시 에버리지, 그리고 당일 평균 쉬프트 컨트롤 아래 방향키 눌러서 전체 선택해 주시고요. 엔터 누르면은 이렇게 전체 평균이 입력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 F4셀부터 F52셀까지 드래그해서 선택해 주신 후에 F4 눌러서 절대 참조로 바꿔 주시고요. 엔터, 그리고 여기도 채우기 핸들 더블 클릭해서 전체 데이터의 평균을 구할 수 있도록 채워 넣어 줍니다. 자, 이 상태에서 F3셀 쉬프트 컨트롤 오른쪽 방향키 아래 방향키 눌러서 전체 데이터 선택해 주시고요. 홈 탭 글꼴 그룹의 테두리, 자, 모든 테두리 선택을 해 줍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렇게 초록색으로 에러가 나타나는데, 이렇게 초록색 에러가 나타난 범위는 전체 선택을 해주시고 이 오류 버튼 클릭을 해주신 다음에 오류 무시 클릭해 주시면은 이렇게 오류 표시가 삭제가 되고요. 자, 이 전체 평균은 원래 여기 이 F4셀부터 F52셀이 아니라 이 B4셀부터 E54셀까지 선택을 해줘도 됩니다. 해줘도 되는데 여기는 당일 평균을 구해서 데이터로 확인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구해준 거고요. 실질적으로 이번 실습에서 사용하는 거는 이 전체 평균만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삽입한 차트에는 지금 전체 평균이 없는데, 이렇게 전체 평균 G3셀 클릭해 주시고 Shift 컨트롤 아래 방향키 눌러서 전부 선택을 해 주신 후에 컨트롤 C, 그리고 차트 클릭하시고 컨트롤 V, 이런 식으로 작업하면 여기 이렇게 전체 평균이 추가가 됩니다. 전체 평균이 추가가 되는데, 차트 디자인 탭 눌러 주시고요. 차트 종류 변경, 그리고 혼합 클릭을 해 주시고, 밑에 내려보면 지금 D 공장이 꺾은 선형으로 돼 있을 텐데 묶은 세로 막대형으로 다시 바꿔 주시고 전체 평균은 꺾은 선으로 이렇게 바꿔 줍니다. 그리고 보조축 확인하면은 이렇게 전체 평균은 숫자가 251로 전부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첫째 날부터 마지막 날짜까지 이렇게 수평선으로 꺾은 선이 삽입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이 전체 평균 클릭을 해주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데이터 계열 서식을 클릭을 해줍니다. 자, 그럼 데이터 계열 서식 작업창이 이렇게 나타나는데, 데이터 계열 지정을 현재 지금 보조축으로 되어 있는데, 이 보조축이 지금 여기는 300, 그리고 이 막대 그래프를 나타내는 메인 축은 350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축을 클릭을 해주시고 축 서식 작업창에서 축 옵션, 그리고 여기 최대값은 350으로 다시 바꿔줍니다. 그러면 평균선이 350에 맞게 이동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보조축은 필요 없기 때문에 이 레이블 클릭을 하시고 레이블 위치를 이렇게 축의 옆이 아니라 없음으로 바꿔주면은 보조축이 사라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꼭 이렇게 작업 안 해도 컨트롤 Z, 자, 이 상태에서 딜리트를 눌러서 작업할 수도 있지 않나요?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자, 여기서는 이렇게 보조축 클릭을 해주시고 딜리트를 눌러서 삭제를 해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단계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확인을 해보시면은 여기 이쪽에 평균선이 지금 막대 그래프보다 안쪽으로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평균선이 전체 데이터를 커버할 수 있는 크기까지 확장을 해야 되는데, 자, 이 부분 한번 적용을 해보면 여기 차트 요소 클릭을 해주시고요. 축에 여기 화살표 클릭을 해주시고 보조 가로를 클릭을 해줍니다. 보조 가로 클릭을 해주시고요. 자, 위쪽에 축 레이블 클릭을 해주시고 여기 축 옵션에 보시면은 아래로 쭉 내려서 축 위치에 눈금을 클릭을 해줍니다. 그럼 이쪽에 보시면은 지금 이 평균선이 전체 데이터를 커버할 수 있을 정도의 크기로 바뀐 것도 확인할 수 있고요.
자, 그럼 이제 위쪽에 이 필요 없어진 보조 가로축을 삭제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여기서 딜리트를 누르게 되면은 평균선이 아까랑 똑같이 변하게 되고요. 자, 다시 컨트롤 Z 누르시고, 자, 여기서는 축 옵션 클릭을 해주시고요. 레이블에서 레이블 위치를 없음으로 해줘야 됩니다. 자, 아까도 확인하셨지만 세로축은 딜리트를 눌러서 삭제를 해도 됩니다. 되는데 가로축은 반드시 레이블 없음으로 설정을 해주셔야 이렇게 설정이 유지가 되는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실습은 이렇게 완료를 했고요. 자, 그러면은 바로 두 번째 실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동적 데이터를 활용해서 일주일 단위로 생산량을 확인하고 그 생산량에 따른 평균선도 같이 이렇게 변화하는 차트를 삽입을 해볼 텐데요. 자, 아까도 확인하셨다시피 이 데이터는 전체 데이터 범위를 아우를 수 있지만은 범위가 너무 많아가지고 한눈에 알아보기가 힘듭니다. 자, 이때는 동적 차트를 활용하면은 참 좋은데요. 자, 우선 동적 데이터를 활용을 하려면은 데이터가 변할 수 있게끔 만들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겠죠. 그런 장치를 엑셀에서는 컨트롤이라고 하는데, 자, 컨트롤 먼저 삽입하는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선 파일 탭 클릭을 해주시고요. 옵션 클릭해 주시고, 이렇게 보시면 옵션이 있는데 리본 사용자 지정 들어가셔서 개발 도구 체크를 해줍니다. 그리고 확인을 클릭하면은 이렇게 개발 도구가 추가가 되고요. 자, 삽입, 그리고 여기 양식 컨트롤에서 이쪽에 보면은 스크롤 막대가 있습니다. 스크롤 막대 클릭해서 Alt 누르고 삽입을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은 여기는 컨트롤이라고 간단하게 입력을 해주고, 자, 컨트롤을 클릭할 때는 이렇게 마우스 왼쪽 버튼이 아니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을 해주시고, 여기서는 컨트롤 서식을 클릭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값 20 뭐 이런 옵션이 나타나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컨트롤을 조정할 때 이 스크롤을 왔다 갔다 할 때 숫자가 몇이 될지, 또 이 숫자는 어떤 셀에 표시가 될지, 이런 옵션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현재값 20으로 되어 있는 건 무시를 해주시고요. 자, 최소값은 1, 그리고 최대값은 임의로 50이라고 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왜 50이라고 지정을 했냐, 여기 평균선 삽입에 여기 있는 이 표를 우리는 백데이터로 활용을 할 건데, 이렇게 쭉 내려보면은 52셀까지 삽입이 돼 있죠. 그래서 이 전체를 지정을 해줘 보면은 총 숫자 데이터의 개수가 49개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49개로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는 50으로 최대값을 설정을 해줬고요. 자, 원래는 49고, 자, 일주일 단위니까 우리가 마지막 일주일을 빼고 계산을 하려고 하면은 원래대로면은 42까지 지정을 해줘야 되는데, 자, 여기는 우선 50으로 임의로 제가 지정을 해줬고요. 자, 셀 연결은 뭐냐, 셀 연결해서 이렇게 임의의 셀을 하나 클릭을 하고 확인을 누르면은 이렇게 숫자 20이 입력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숫자 20은 현재 이 컨트롤이 숫자 몇을 가리키고 있는지 표시를 해주는 거고요. 자, 이렇게 이동을 해보면은 컨트롤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숫자가 변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컨트롤 삽입하고 조작하는 방법까지 간단히 알아봤는데요. 자, 우선 컨트롤은 1로 바꿔주시고요. 여기서 데이터를 가져올 때, 자, 우리가 이렇게 평균선 백데이터로 활용할 데이터를 이쪽으로 가지고 오려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는 이 데이터의 범위, 그리고 이 데이터는 행과 열을 가지고 있고요. 따라서 여기서는 인덱스 함수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자, 인덱스 함수에 대한 별도의 강의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인덱스 함수를 모르시는 분도 이 예제 완성 파일을 이용해서 한 번쯤 확인해 보시거나, 혹은 인덱스 함수에 대해서 더 알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해당 강의를 시청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자, 그럼 작업을 한번 해볼 텐데요. 자, 일단 처음에는 간단하게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자, A4셀에 인덱스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고요. 탭. 자, 그러면은 우리가 사용할 거는 이 위에 있는 수식입니다. 어레이가 있는데 어레이는 범위입니다. 범위이기 때문에 평균선 삽입 탭 클릭을 해주시고요. 자, A4셀부터 Shift 컨트롤 오른쪽 방향키 아래 방향키 눌러주시면은 데이터 범위 전체 선택이 되고요. 자, 우리 지금 날짜를 가져와야 되죠. 날짜를 가져와야 되는데, 그래서 콤마 눌러주시고 이 A4셀부터 전체 데이터 범위의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자, 로우니까 첫 번째 행이고요. 자, 마찬가지로 가장 왼쪽에 있기 때문에 열도 1을 입력을 해주시면은 이렇게 엔터. 자, 2021년 1월 1일이 가져와지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자, 그러면은 이렇게 채우기 핸들을 쪽짝쪽 채웠을 때 우리가 데이터가 맞게 채워지는 거를 구현을 해야 되고, 또 동시에 이 컨트롤을 움직였을 때 이 컨트롤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날짜도 같이 바뀌는 거를 한번 구현을 해보겠습니다. 자, A4셀 다시 클릭을 해주시고요. 자, 보면은 지금 여기는 로우입니다. 로우는 행인데 이 숫자가 바뀜에 따라서 날짜가 바뀌려면은 행방향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행방향으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1 대신에 여기 보면 I4셀 클릭을 해주시면은 엔터. 지금 1월 1일이죠 1월 1일인데 이 컨트롤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숫자가 변하는 것 확인할 수 있고요. 이 상태에서 지금 다시 컨트롤 이렇게 쫙
움직여 주고요. 여기는 1월 1일인데 여기는 1월 2일, 3일, 4일, 5일, 6일, 7일 이런 식으로 쭉 추가가 돼야겠죠. 자, 그럼 여기서 채우기 핸들을 아래로 드래그 했을 때 행 번호에 맞게 숫자를 추가를 해줘야 되는데, 자, 여기서는 플러스를 눌러서 로우 함수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고요. 마이너스 4를 해줍니다. 자, 왜 이렇게 해줘야 되는지 일단 엔터를 눌러가지고 확인을 해보면은, 자, 로우 함수는 이렇게 탭 그리고 레퍼런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그냥 괄호 닫거나 혹은 괄호 안 닫은 상태에서 그냥 엔터만 쳐도 현재 셀 위치에서 행 번호를 반환을 해줍니다. 행 번호를 반환을 해주는데, 자, 보면은 지금 여기는 1월 1일 첫 번째죠. 컨트롤 I3셀인데 여기는 1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로우 함수를 이용해서 숫자를 추가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4를 입력을 해준 거고요. 자, 여기서 채우기 핸들을 이렇게 쭉 드래그해서 보면은 1, 2, 3, 4, 5, 6 이런 식으로 추가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 데이터 삭제는 일단 해주고, 이렇게 채우기 핸들을 쭉 드래그 해주면 될 것 같은데, 자, 여기서 우리 하나 깜빡했죠. 자, 여기서 삽입된 데이터 범위 그리고 우리 컨트롤 숫자를 참조하는 이 I3셀 뭘로 바꿔줘야 되냐, 여기서 반드시 절대 참조 형식으로 바꿔주시고요. 이렇게 범위 드래그해서 F4 눌러주시고요. 여기 I3도 F4 눌러주시고요. 자, 엔터. 이 상태에서 채우기 핸들 드래그해서 채워주시면은 1일부터 7일까지 지정된 거 확인할 수 있고, 자, 컨트롤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숫자가 바뀌는 것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했으면은 이제 다시 행방향 말고 열방향도 확인을 해줘야겠죠. 열방향에 따라서 숫자를 해줘야 되는데, 자, 여기는 A열이니까 어차피 숫자가 1이 나올 거고요. 여기는 B열이니까 숫자 2가 나올 텐데, 자, 인덱스 함수 보면은 여기도 1, 2, 3, 4, 5, 6, 7 이런 식으로 열이 지정이 되겠죠. 자, 따라서 여기 컬럼넘 임수도 그냥 컬럼으로 입력을 해주시고요. 바로 닫고 엔터 이렇게 눌러주신 다음에,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쭉 드래그해서 선택을 해주시면 면은 지금 여기는 날짜 데이터라 이렇게 지금 샵샵샵 나타나는데, 홈탭 표시 형식을 숫자로 바꿔줍니다. 자, 그럼 217, 274, 281, 274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데 확인 한번 해볼까요? 자, 217, 274, 281, 274 이런 식으로 맞게 나타나는 거 확인할 수 있고, 자, 채우기 핸들 이렇게 드래그해서 쭉 채워주면은, 자, 데이터 맞게 삽입됐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평균선 삽입 이렇게 들어와서 이 범위 선택해서 1월 7일까지 컨트롤 C 그리고 여기 컨트롤 V 눌러준 다음에, 자, 여기 이미지로 이렇게 붙여 놔놓고 한번 이렇게 비교를 해볼까요? 217, 245, 272, 217, 245, 272, 여기 252, 247, 242, 252, 247, 241 맞게 삽입이 됐네요. 네, 그러면은 당일 평균 에버리지 이렇게 입력을 해서 맞춰주시고요. 엔터. 여기도 채우기 핸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 일주일 평균 에버리지, 그리고 여기도 F4셀부터 F10셀까지, 그리고 괄호 닫고 엔터. 자, 여기 마찬가지로 절대 참조로 바꿔주시고요. 257 여기까지 채우기 핸들 채워줍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날짜도 바뀌고 생산량도 바뀌고 당일 평균, 일주일 평균 다 같이 바뀌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아까랑 동일하게 작업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자, 날짜부터 이렇게 쭉 드래그해서 선택해주시고, 삽입 그리고 여기 이렇게 세로 막대형 삽입을 해서 여기에 배치를 해주겠습니다. 배치해주시고요. 자, 일주일 평균 드래그해서 컨트롤 C, 컨트롤 V 그리고 차트 디자인 들어가셔가지고 차트 종류 변경 혼합,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D 공장 묶은 세로 막대형으로 바꿔주시고요. 자, 일주일 평균은 꺾은 선형으로 바꿔줍니다. 바꿔주시고, 자, 선은 이렇게 더블 클릭 해주시고요. 여기서 서식 들어가셔가지고 선 색깔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것, 뭐 빨간색도 괜찮고 보라색도 괜찮고 여러분이 원하는 색깔을 선택을 해주시고, 뭐 너비도 조금 두껍게 이렇게 바꿔주겠습니다. 바꿔주시고요. 아까 했던 작업 똑같이 다시 한번 반복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축 들어가야 되는데, 클릭해 보시면은 여기 기본 축밖에 안 나타나 있죠. 왜 그러냐, 여기 차트 종류 변경 들어가셔서 여기 보조축을 제가 깜빡했습니다. 보조축 다시 한번 클릭을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아까랑 마찬가지로 여기는 350인데 여기는 300이네요. 여기 축 클릭을 해주시고요. 축 옵션 들어가셔서 축 옵션 여기 최대값을 350으로 바꿔주시고요. 엔터. 여기는 클릭해서 삭제, 여기 다시 축 들어가셔가지고 보조 가로 클릭을 해주시고요. 보조 가로에서 축 옵션, 자, 축 옵션 클릭을 해주시고요. 자, 아래쪽 이렇게 보면은 축 위치 있습니다. 축 위치 눈금으로 바꿔주시면은 이렇게 바뀌는 것 확인할 수 있고, 레이블 위치는 없음으로 바꿔주면은 이렇게 평균선 데이터 완성된 것 확인할 수도 있고, 이렇게 추가한 평균선에 레이블을 추가를 할 때 이렇게 데이터 레이블 그리고 뭐 왼쪽 이런 식으로 선택해주면은 257이 전부 다 나타나는 것 확인할 수 있는데, 이때는 여기만 이렇게 더블 클릭 해주시고 데이터 레이블에서 뭐 왼쪽이나 위쪽 이렇게 표시해 주실 수 있고요. 자, 이 레이블 클릭해 주신 다음에, 자, 홈탭 들어가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뭐 원하는 서식으로 바꿔서 이렇게 지정을 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컨트롤 움직여서 이 차트가 실제로 동적 차트로 작동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컨트롤 움직이면은 이렇게 숫자가 바뀜에 따라서 평균선도 같이 이동을 하고요. 여기 데이터 레이블도 같이 숫자가 변하는 것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우리가 흔하게 사용하는 막대 그래프에다가 평균선을 추가하는 방법, 그리고 컨트롤 이용해서 동적 차트로 활용하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 방법 한번 알아봤는데요. 여기서 주요하게 사용된 기술은 차트 삽입, 그리고 차트 옵션, 그리고 인덱스 함수, 컨트롤 삽입,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이 네 가지 기술 적절하게 활용해서 여러분도 한번 예제 파일 이용해서 실습 진행해 보시길 바라고요. 자, 여러분들이 엑셀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한 가지 기능만 엄청나게 잘한다고 소용이 없고, 자, 여러분들도 엑셀 공부하시면서 이렇게 함수, 컨트롤 같은 세부적인 개발 도구 기능, 그리고 차트,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방법을 활용해서 엑셀을 한번 풍부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셨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엑셀 함수, 인덱스 함수 사용했죠. 함수 사용하셨고, 그리고 개발 도구, 그리고 차트, 이렇게 여러 가지 기술 같이 혼합해 가지고 활용하는 방법 배우실 수 있는 유익한 시간 되셨길 바라고요. 그럼 다음번에도 이렇게 동적 차트를 엑셀에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